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폭발 강도가 약했는지 지진파는 간주되질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다음 주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 실무 접촉에 이어 다음 주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개최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 평화 협정 등 3대 사항을 요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리비아 전철 가능성을 언급한 펜스 부통령을 비난하며 미국 회담의 결렬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야당이 대거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탈세, 밀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연간 84만 대가 넘는 대미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초 오늘 풍계리에서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 폐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지에 들어간 기자들이 내일 숙소로 돌아와 소식을 보내오기 전까지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갱도 폭발로 예상되는 인공지진이 관측되면 폐기를 했나 보다 할 텐데 인공지진도 관측이 안 됐고요. 어떤 상황인지 기상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환 기자, 지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기상청으로 아직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풍계리로 들어간 취재진이 통신 장비를 갖고 있지 않아 소식을 바로 전달해 줄 수 없는데요. 소식을 가장 빨리 확인하려면 폭발 충격으로 생기는 인공지진을 관측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진파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갱도를 폭파하면 규모 2에서 3의 인공지진이 일어날 걸로 예측했는데요. 지난해 6차 핵실험 당시 충격으로 규모 5.7 인공지진과 규모 4.4 함몰 지진이 일어났고 이후에도 규모 2에서 3을 넘는 자연지진이 관측된 바 있습니다. 아직 지진파가 관측 안 된 걸로 볼 때 결국 오늘도 갱도를 폭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규모가 2보다 작을 경우 관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갱도를 터뜨렸지만 충격이 미미해 지진파가 관측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풍계리 현장 상황과 기상 여건으로 볼 때 이미 폭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는데요. 결국 지금은 갱도를 실제로 폭파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야간에도 지진파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지만 끝까지 관측되지 않는다면 결국 현지 취재진이 보내주는 소식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원래 총 4개의 갱도가 있었습니다. 이 4개를 모두 다 폐기했다고 방금 전해드렸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김근희 기자가 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미국의 민간위성업체가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입니다. 핵실험장 폐기를 앞두고 4개 갱도의 주변 도로들이 깔끔히 정리돼 있습니다. 원래 1번 갱도는 1차 핵실험 이후 이미 폐쇄됐고 2번 갱도도 2차부터 6차 핵실험까지 사용되면서 상당 부분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관건은 향후 핵실험이 가능한 3번과 4번 갱도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갱도 내부 곳곳에 설치된 차단벽 사이로 폭약을 설치한 뒤 폭파시켜 갱도 전체를 무너뜨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자갈과 모래가 쌓이면서 갱도를 막게 됩니다. 이어 갱도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콘크리트로 입구를 막으면 완전 봉쇄가 됩니다. 다만 5차례나 핵실험을 진행한 이번 갱도는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수 있어 입구만 폭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지상에 설치돼 있던 연구소를 비롯해 핵실험장 주변의 건물 수십 동을 차례로 철거하면 핵실험장 폐기는 마무리됩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건 북한이 핵물질의 증거를 없애는 증거 인멸을 위한 쇼다. 아니다. 그렇다고 핵물질 성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재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먼저 북한이 폭발을 통해 핵개발 정보가 담긴 현장을 없애버렸다는 해석입니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면 절차상 핵실험장 조사가 우선돼야 했다는 겁니다. 저렇게 일방적으로 폐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핵 폐기장에 관련된 모든 자세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브루스 백톨도 핵실험장 폭발을 살인 현장 훼손에 비유하며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오해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지리공간학 전문가 프랭크 파비아는 법의학적 증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현장 조사만 가능하다면 핵물질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앞서 발표한 대로 언론과 전문가를 함께 초청했다면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다음 주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미국 고위급이 만나고 또 늦어도 다음 주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날 거거든요. 여기서 싸우고 돌아설지 합의점을 찾을지에 달린 거죠. 김희경 기자입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미 대통령. 하루 만에 회담 개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It could happen, could very well happen, but whatever it is, we will know next week about Singapore. 다음 주를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잇따라 열리는 미북 간 사전 접촉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다음 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제3국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미북 정상회담이 유용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주말엔 미국과 북한 관리들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미북 간 사전 접촉에서 비핵화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않는다면 정상회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대가로 3가지를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북한의 실제 요구 조건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말과 이번 달 9일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대가로 원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밝혔습니다. That he would in return would receive economic help from America in the form of private sector businesses, knowledge, know-how. He wanted security assurances from the world.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안을 공식 거론한 적은 있지만 북한 측의 요구 조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폼페이오는 또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했고 김정은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밝히면서 순조롭게 의견 교환이 이뤄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비핵화, 이른바 CVID 원칙에서 바뀐 게 없다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대북 외교적 모험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달래는 데 주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의 막판 치열한 수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실상 회담을 총괄 지휘해온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끌지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1대 다수로 싸울 때는 한 명만 잡고 때린다는 싸움의 전략. 북한이 이걸 선택한 걸까요? 얼마 전 북한 김계관이 볼턴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이번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불쾌함을 드러낸 겁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Bring economic and diplomatic pressure. This will only end like the Libyan model ended if Kim Jong-un doesn't make a deal. Some people saw that as a threat. Well, I think it's more of a fact.
그리고 이틀 만에 북한 최선희 부상이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핵 보유국인 북한을 고작 설비를 만지작거리던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만 봐도 펜스는 아둔한 얼뜨기라며 비난의 포문을 연 겁니다. 펜스 부통령의 다른 발언도 지적했습니다. They asked for the meeting, and we continue to be open to it. The military option is basically back on the table. Well, it never came off, Martha. 이에 대해 최 부상은 먼저 대화를 청하고도 마치 우리가 청한 듯이 하는 저희가 무엇이냐며 미국이 상상도 하지 못할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회담장에서 만날지 핵 대결장에서 만날지 미국에게 달렸다며 계속 무도하게 나온다면 정상회담 재고려를 최고 지도부에게 제기하겠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비난 담화문을 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대미 접촉을 도맡아온 북한의 미국통. 하지만 우리의 차관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북한은 대화 분위기는 유지하되 불만만 제기하기 위해 부상인 최선희의 명의로 담화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사실 미국과 북한 간의 거친 말싸움은 비핵화를 일괄 타결할지 단계적 보상을 받으며 할지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이번 최선희 부상의 담화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일괄 타결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정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번 회담에서 한꺼번에 타결해 줄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평화체제 보장, 미복 수교를 한꺼번에 바꾸는 일명 일괄 타결을 원하지만 북한은 그걸 쪼개서 교환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원합니다. 미국은 과거 합의를 깼던 북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고 북한은 핵무기 카드를 최대한 오래 가지고 있는 게 협상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 차이가 기싸움의 원인입니다. 비핵화 정의를 놓고도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는 미국과 한반도에서 핵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이라는 북한의 인식차가 큽니다. 때문에 누가 먼저 양보를 할 것이냐를 두고 당분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무기 ICBM을 먼저 폐기하는 쪽에서 접근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남은 숙제가 되겠죠. 다만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만큼 회담이 취소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청와대가 NSC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후속 조치란 결국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인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한라인 통화는 필수로 보입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미북 정상회담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워싱턴까지 날아가 하룻밤밖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의 차질 없는 진행과 비핵화해법은 물론 이후 체제 보장 방안까지 협의했습니다. 청와대도 정의용 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6월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한라인 통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의 의중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김 위원장이 회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득할 예정입니다. 시점은 북한의 강경 기류가 완화됐지만 가시적 성과가 보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맥스 선더스 훈련 종료 이후 고위급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한라인 통화를 하게 되면 미북 회담의 중재자 역할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2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태영호 전 북한공사가 국정원 산하연구소의 자문위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태정공사는 자신 때문에 남북대화 진전에 어려움이 생기는 듯해서 자발적으로 물러났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자리에서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정공사는 어제 오후 사직하겠다고 했고 연구원은 현재 태정공사가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어제 서의 표명을 하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오늘 본인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원 면직되시는 겁니다. 사퇴 이유에 대해 태정공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의 활동이 남북대화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소속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돼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정공사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책 출간과 함께 국회 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비판하자 북한이 고위급 회담 취소의 주요 이유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비핵화 정의로 포장된 결국은 핵보유국, 이것이 정착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태정공사는 자문위원회 사퇴하지만 활동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블로그나 언론 인터뷰는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태정공사의 신변 경호에 대해선 지금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년여 만에 또 포토라인에 섰죠.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내려와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인데 어머니 이명희 씨도 조만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출입국 관리법을 어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낀 채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필리핀인을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 11일 진행한 압수수색의 분석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 관련 혐의가 소명돼 어머니 이명희 씨보다 조 씨를 먼저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밀수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필리핀 가정부를 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진그룹의 자회사 진에어가 항공기 엔진 결함을 감추고 승객을 태웠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비행을 했다는 겁니다.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19일 인천에서 출발해 괌에 도착한 진에어 LJ 641편. 착륙 후 기장이 엔진을 끄려 했지만 왼쪽 1번 엔진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까지 난 상황이지만 대체편 없이 다시 인천행 비행에 투입됐습니다. 엔진이 돌아간다는 거는 계속 불이 나서 불이 확대가 돼가지고 그게 날개 연료통이나 이런 데 문제를 발생시켜서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연대는 엔진의 중대한 결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단순 결함으로 조작해 위험한 비행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에어 측은 남은 연료 때문에 연기가 났지만 점검 결과 결함 해소가 확인돼 정상 운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직원은 해당 항공기가 인천에 도착한 직후에도 같은 결함이 발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8개월째 이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국토부도 회사 측의 규정 위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정비를 해야 될 건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규정 위반이 아니겠냐.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과징금 처분 등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스튜디오에서 강제로 찍은 노출 사진이 공개됐다며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 씨. 이 사진을 공개한 남성이 체포됐는데 자신이 사진을 빼돌린 게 아니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재배포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될까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 씨가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은 어젯밤 11시쯤이었습니다. 강 씨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재유포한 것일 뿐이지 직접 찍은 사진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 씨가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 해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강 씨의 경우 국내 서버를 사용한 사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손쉽게 잡혔지만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사진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해외 IP로 되어 있는 불법 사이트예요. 그래서 더더욱 추적도 어렵고 잡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진 유포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진 촬영자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가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다른 사이트도 추적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밤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근육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곤하다는 이들에겐 부작용 우려가 큰 일명 백옥 주사도 함께 팔았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식약처 직원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합니다. 옷 상자 밑에 놓인 또 다른 상자를 열자 의약품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옷이고 여기 다 있네. 거실에서도 의약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남 김해의 또 다른 오피스텔입니다. 신발장을 열자 포장된 주사기와 의약품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습니다. 모두 근육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의사 처방 없이는 팔 수 없는데 인터넷을 통해 은밀히 거래됐습니다. 단기간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운동선수, 보디빌더, 피트니스 모델, 격투기 선수 등이 주로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인 30대 남성 등 4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5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했습니다. 피로회복에 좋다는 일명 백옥 주사도 멋대로 팔았습니다. 심장질환이나 이렇게 당뇨, 골다공증, 탈모, 불임 여러 가지 이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의 처방을 식약처는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전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과태료 밀린 걸 전화로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는 사람부터 세금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람까지 읍소하고 따지는 단속 현장에 정설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단속반 모니터에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가 쉴 새 없이 뜹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130만 원을 내지 않은 차량이 포착됩니다. 볼보 체납액이 130.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통장에 10만 원 정도 있어요. 과태료 고지서를 못 받았다며 따지기도 합니다.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저한테 이게 안 나왔으면 연락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금 자체를 문제 삼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나도 차를 갖고 있지만 세금이 왜 문제가 되냐면 돈이 없다며 버티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번호판이 뜯깁니다.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이 외제차는 무려 4,900만 원의 세금이 밀려 견인됐습니다. 체납액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5.6%를 차지할 만큼 많습니다.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8,730억 원에 이릅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119 구조대보다 먼저 현장에 뛰어들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문까지 뜯어가면서요. 이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든 채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다른 남성 한 명은 연장을 챙기고 어떤 남성은 마스크를 쓴 채 분주히 움직입니다. 몇 분 뒤 남성 중 한 명이 축 늘어진 사람을 안고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오피스텔 화재 현장에서 시민들이 119 구조대보다 먼저 생명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세 사람은 힘을 합쳐 오피스텔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이곳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남성은 시민들에게 구조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곳곳에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건물에 들어간 김혜원 씨는 급박했던 순간 저절로 몸이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문을 두들기니까 소리가 나더라고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신인 배우 박재용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른 생각은 안 들고 일단 구할 수 있으면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어 들어갔고요. 혼자도 아니었고 옆에 이제 사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평범한 시민들의 용기가 모여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표결에 붙여졌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정의당마저도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김종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표결 시한 마지막 날 소집된 국회 본회의. 개헌안 철회를 주장하는 야당과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당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이곳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실제 투표까지 강행됐지만 의결 정족수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이 참여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처리 무산 직후 여야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내탓 공방을 벌였고 당리 당략에 따라서만 지키려고 하는 호언 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표결을 반대한 야사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 말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개헌 동력을 다시 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딱 20일 남기고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31일부터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도 가능해져 선거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를 겁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된 겁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저마다 필승을 다짐합니다. 시민들이 진짜 행복하셔야 됩니다. 모든 중심에 시민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잘 모시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오는 3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최대 8장까지 발행되는 투표용지의 기호는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6월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지방선거 당일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봉합되나 싶었던 바른미래당의 네 분이 송파울 공천을 놓고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공천받아도 나가지 않겠다던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돌연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계파 싸움이 극에 달한 겁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돌연 송파을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바른미래당 송파을 공천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무원칙 전략 공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하려 손 위원장과 만났지만 손 위원장은 돌연 출마를 결심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박주선, 안철수 후보 두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송파을에 출마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꾸로 이제 저한테 도와달라고. 갑작스런 손 위원장의 출마 소식에 경선 1위였던 박종진 예비 후보는 황당하다며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지 오늘 정말 새삼 또 깨달았는데요. 저는 원칙을 고수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다시 한번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상황.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은 송파을에 후보자를 내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 당의 분열은 불보듯 뻔하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아파트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경우에는 빈집만 흉물스럽게 남게 되고 그럼 이곳에서 각종 범죄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에 그 관리를 맡겼는데 대부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해까지 도심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한양도성 복원계획으로 중단된 곳입니다. 건물 지붕이 부서져 있고 또 다른 집 한쪽 벽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70여 채의 빈집이 흉물스럽게 남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부서져 있어 빈집 내부로 들어가기 쉽고 주변에 CCTV도 없어서 자칫하면 범죄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세입자 위주로 빈 건물만 남게 됐는데 당초 일정과 달리 철거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차가용들 그 옆에다 이렇게 저녁에는 중대 같더라고. 걸어다니기도 갑자기 그냥 확 저기요. 지난 2010년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가 빈집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제주에서 살해된 20대 여성도 게스트하우스 옆 빈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철거 대상 빈집은 8만 가구. 이처럼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지자체가 필요할 경우 철거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첫 해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고범지대화 되고 그런 우려가 있으면 완전히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이 결국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지자체가 예산 타령을 하는 사이 오늘도 주민들은 흉물스런 빈집을 보며 범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에 또다시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 낙태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낙태죄 공개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로 달아올랐습니다. 오후 2시 공개 변론이 열린 대심판정 방청석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몰렸습니다. 공개 변론에서 쟁점은 역시 태아의 생명권 인정 여부. 법무부 등 이해관계인 측은 태아는 인부와 별개의 생명체로 국가보호 의무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낙태죄 위헌 소송을 낸 청구인 측은 태아는 모체에 의존해 생존하기 때문에 생명 주체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체 또는 여성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라는 입장에서는 여성 건강 위주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원치 않는 임신은 성견언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6년 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이진성 헌재소장을 포함해 6명의 재판관이 제한적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판결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공개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3개월 안에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낙태 버스를 아십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펴던 60년대엔 임신 중조를 권하던 정부의 정책에 맞춰 낙태 버스가 마을마다 운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낙태는 죄가 됐고 강력한 단속이 시작됐죠. 하지만 2010년 1.23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지난 1분기 대략 1.07명으로 더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낙태율은 높아졌죠. 200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연간 낙태 건수는 34만 2천 건 이상으로 가임기 여성 1000명당 29.8명,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도 낙태죄에 대한 논쟁은 여전합니다.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무엇이 진정한 생명 존중을 위한 길인지 무 자르듯이 재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현실과 법의 괴리를 줄여서 절충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80%가 사회 경제적인 사유를 포함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우리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겁니다. 더구나 임신이나 출산과 같이 낙태도 당연히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인데 지금의 우리 법은 여성에게만 그 죗값을 묻고 있습니다. 남성은 책임에서 완전히 빠져 있죠. 낙태죄가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길게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낙태죄의 폐지나 낙태 허용, 둘 중 하나를 딱 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아니면 도만 있는 게 아니듯 우리도 낙태에 대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어느 한쪽에게만 책임을 지우지도 않게 말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를 여행 가방이 뒹굴고 있고 누군가의 교복이 보이고 침몰한 지 4년 만에 똑바로 선 세월호의 내부 모습입니다. 아비규환이나 다름없었던 그곳에 정치훈 기자가 들어가 봤습니다. 세월호 뒤편 화물칸으로 들어갑니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잠겨 있다 보니 곳곳이 녹슬고 부서져 노란 지지대가 없다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차량을 묶었던 쇠사슬도 눈에 띕니다. 부실, 고박 불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곳곳에 고박의 흔적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타고 오르니 중앙 로비가 드러납니다. 간신히 계단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옆으로 누워있던 때에 비하면 내부를 알아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객실이 보입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단원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썼던 객실입니다. 단원고 남학생들이 모았던 다인실이고요. 이 제일 앞쪽 다인실에 2학년 7반, 8반 학생들. 선체가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니 철제빔과 맞닿았던 천장이 찌그러져 내려앉았습니다. 그 틈으로 단원고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도 보입니다. 부서질 듯 아슬아슬한 선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바깥에서는 조심스럽게 철제빔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남은 7개 철제빔이 제거되는 이달 말쯤이면 바로 선 세월호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는 7월부터 그러니까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아직도 찾지 못한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집중 수색 작업이 재개됩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가장 먼저 수색할 곳은 세월호를 들어올릴 때 쓴 철제빔 주변입니다. 세월호가 누워있을 당시 설치한 철제빔과 선체의 협착 부분에 미수습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수색구역이지만 그동안 안전 문제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옆으로 누워있다 보니까 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로 오는 7월 초부터 해수부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이 미수습자를 수색합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계획도 내놨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양의 진흙이 쌓인 기관실이 집중 조사 구역입니다. 급변침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세월호의 앵커도
훼손된 흔적이 나온 만큼 더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선미 부분의 균형 장치가 심하게 틀어진 이유 역시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선조위는 활동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에 종합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 제한을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올해 3월 미국이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때 이미 이 법을 적용한 바 있죠. 철강에 이어 자동차도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 타깃이 되면서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맞을 수도 있게 된 건데 국내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출하는 자동차 3대 중 한 대가 미국에 팔리고 있거든요. 이상훈 기자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물량은 지난해 기준 84만 대. 전체 자동차 수출 물량 중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현대기아차의 장점인 가격 경쟁력은 경쟁사인 일본 도요타, 혼다에 크게 떨어집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내 소나타의 판매 가격은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500만 원이 비싸져 2,500만 원으로 경쟁 모델인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보다 20% 이상 비싸집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요타, 혼다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와 달리 수입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운 상황. 만약 현대기아차가 수입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면 국내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일자리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산업부는 아직은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지 않았다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청명한 하늘의 대명사 5월의 하늘이 뿌했죠. 중국에서 날아드는 황사 때문에 오후 내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초지대교 위입니다. 중국에서 날아든 황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길목입니다. 이곳 초지대교에서 영종대교까지는 10km가 떨어져 있는데요. 탁한 공기 속에서 현수교의 웅장한 윤곽은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황사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맹위를 떨쳤습니다. 수건을 물에 흥건히 적셔 오전 11시부터 5시간 동안 야외에 걸어놨다가 헹궈봤더니 노란색 알갱이가 물속을 둥둥 떠다닙니다. 막 떠온 수돗물과 차이가 확연합니다. 산책 나온 시민들도 큰 걱정입니다. 오늘 저기 하니까 이게 햇빛이 따가웠다고 해갖고 제가 마스크를 이걸 쓰고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평소에는 어떻게 황사 마스크? 네, 황사 마스크 쓰고 있어요. 어제 북한을 훑고 내려온 황사에 더해 고기압에 밀린 황사까지 서해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후 2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1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전국 미세먼지는 낮 시간 내내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국지적으로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은 25일 오후까지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상청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황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 길거리에 방치된 공중전화 부스가 최근 미세먼지 측정기로 변신을 했죠. 전국 1,500곳의 공기질을 분석해봤더니 고층보다는 저층이 더 심각했고 같은 지역이라도 장소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전화기의 보급화로 이젠 쓸모가 크게 줄어든 공중전화 부스. 잠들어 있던 전화 부스가 미세먼지 측정기로 변신했습니다. 전국 1,500여 곳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달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고층 건물로 올라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습니다. 1층보다 4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20% 정도 낮았습니다. 특히 주변에 방음벽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떨어졌고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평균 20%가량 낮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같은 동네라도 분지냐, 차량 통행이 많냐에 따라 농도 차이가 컸습니다.
예를 들어 인접한 지역인데도 미세먼지 보통과 나쁨 수준이 갈렸고 심지어 미세먼지 농도가 70% 가까이 차이 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KT는 이 같은 분석치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미세먼지 포털 서비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KT가 보유한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에 미세먼지 관측망을 구축하고 개방형 IoT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세먼지 측정 장비는 1분 단위로 농도를 측정할 수 있어 개인별 미세먼지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아비입니다. 노인 10명 중에 7명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있고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점점 줄어 10명 중에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17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은 70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월드컵 개막을 3주 앞둔 국가대표팀이 비공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 속에 상대팀을 교란시킬 새로운 전술 훈련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팀 소집 이후 나흘째 훈련을 맞은 국가대표 축구팀. 그동안 훈련 전체를 공개한 것과 달리 취재진에게 기초훈련 15분만 공개하고 곧바로 비공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월드컵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별리그 팀들을 교란시킬 전술 변화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가장 유력한 전술 변화 중 하나는 3백의 도입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그동안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4백 수비 라인을 다지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앙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가 부상으로 일찌감치 이탈했고 주전 왼쪽 수비수 김진수마저 출전이 불확실하면서 수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중앙 수비가 3명인 3백은 수비 시엔 사실상 5백이 되는 만큼 수비가 약한 대표팀의 제격이라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4-4-2 플랜 A로 간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상태인데 스웨덴이 그렇게 준비한다면 우리한테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무리한 전술 변화가 자칫 조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신태용 감독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틀째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황사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는 미세먼지가 유입돼서 내일은 대기질이 더 좋지 못하겠습니다. 밤부터 전국의 미세먼지 수치가 점차 높아지겠고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권에서도 내일 오전 한때에는 평소의 3-4배가량 높은 미세먼지 수치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사이 남서풍을 타며 온화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4도, 춘천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구름이 두텁게 끼면서 기온을 많이 끌어올리지 못하겠는데요. 호남 지역 광주의 한낮 기온 27도가 예상되고요. 영남 지역도 대구의 낮 기온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풍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주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휘어지고 울퉁불퉁 튀어나온 굳은 살. 백화점 등에서 유명 화장품을 판매하는 여성 점원들의 발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회사에서 정해준 딱딱한 신을 신고 일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치료법은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거지만 이들의 일터는 휴식을 위한 의자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환한 미소 속에서 골마가는 발은 어쩌면 이들이 처한 진짜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